안녕하십니까. 저는 B2B 마케팅 컨설팅 펌인 네오다임의 홍성학 부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마이서니 매니지먼트 칼리지 학습 과정 중에 B2B 마케팅과 세일즈 관련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이 SK그룹의 리더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리드 과정의 일환으로 B2B 마켓에서의 고객 경험 강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개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신규 리더, 팀장이 되신 분들에게 B2B 마케팅과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B2B 커스터머 바잉 전이와 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B2B 마켓과 B2B 마케팅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B2B와 B2C는 사실 많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차이는 타겟 고객의 차이입니다. B2C는 기업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반면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구입하시는 생필품이나 각종 소비재들을 포함한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대표적인 B2C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면 소재, 부품, 장비, 설비를 포함한 제조나 화학, 반도체,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분야들은 대표적인 B2B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시장은 B2C 시장이 될 겁니다. 반면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제조사가 3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각 공급사들과 거래하는 이 모든 거래는 대표적인 B2B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특성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B2C 거래에서는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면 비즈니스로 바로 연결이 되죠. 개인 소비자가 갖는 이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 수요는 저희가 직접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기업과 기업 간에 일어나는 이런 거래는 같은 수요라 그러더라도 저희가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얘기하는 수요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동차 회사의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즈니스 성과가 더 많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1000명이 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1000대의 자동차를 새롭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직접 수요죠. 일반적인 수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0대의 자동차가 판매가 됐다 그랬을 때 자동차 제조사가 3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각 공급사로부터 동시에 1000개씩 추가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거래는 최종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수요와는 전혀 다른 양상 또 다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저희는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이 직접 수요와 파생 수요의 차이는 B2B와 B2C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차이점은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B2C의 거래에서는 개인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구매 의사 결정에 도달하기까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B2B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개인이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구매 결정에 관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구매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매센터에서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를 거치게 되고요. 그러자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매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타겟 고객의 차이, 수요 특성의 차이,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가 큰 틀에서 B2B와 B2C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B2C 영역에서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수요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성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신차가 출시됐다 그랬을 때 차를 구매하고 싶은 고객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B2B는 이런 직접 수요하고는 전혀 다른 파생 수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이 직접적인 수요를 자극한다 그러더라도 그 파생 수요가 바로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B2B 마케팅이 B2C 마케팅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의 시점과 최종 구매의 시점이 다른 이 상황에서 B2B 마케팅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 그러면 B2B는 당장의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향후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또는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의사 또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저희는 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B2B 마케팅의 첫 단추는 다수의 타겟 시장에서 리드를 파악해서 획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리드를 획득하는 것을 저희가 리드 제너레이션 또는 리드 생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리드 제너레이션, 리드가 생성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 구매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리드 제너레이션을 한다라는 의미는 고객의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의 개인정보는 1차적으로 이 고객이 구매 의사가 있는지, 구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리드 생성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습득해서 리드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B2B 마케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리드를 좀 더 많이 또 고품질의 리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기존의 마케팅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지의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고객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밸류를 인지시키고 그렇다면 고객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고객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홍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홍보는 대표적으로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랄드 잘트만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95%의 의사결정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대표적으로 비이성적인 사고가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마케팅 이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 교수의 연구 결과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고객한테 알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성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이 교수가 주장하는 95%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자극하는 데는 이성적인 요소보다는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적인 고민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리드를 많이 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화두는 고객의 경험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 또는 하나의 팩트를 알았다 그래서 생성되지는 않죠. 대단히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것이고요. 이성적인 팩트와 감성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개인의 경험입니다. 결국 현재 마케팅의 화두는 고객에게 이성적인 정보와 감성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전달하여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2B 고객은 오랜 시간 구매 의사결정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는 커스터머 바잉 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커스터머 바잉 저니를 되게 정형화된 형태로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 구매 의사결정에 도달한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업의 역량과 활동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환경이 기반이 된 현재에는 다수의 고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장애 없이 획득을 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의 활동이나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고객은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바잉센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최종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의사결정자들이 갖는 커스터머 바잉 저니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각각의 바잉 저니를 우리가 원하는 최종 구매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커스터머 바잉 저니를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고객은 이 커스터머 바잉 저니를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바잉 저니의 각 단계에서 획득하는 정보 또는 이벤트 또는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성적, 감성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객의 경험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경험이 고객의 바잉 저니 내에서 얼마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느냐가 결국은 B2B 마케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커스터머 바잉 저니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강의에서는 B2B 마켓과 B2B 마케팅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 생성이 B2B 마케팅의 첫 단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고객은 제각각의 커스터머 바잉 저니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있는데 B2B 마케팅에서는 리드 생성 이후
고객의 바잉 저니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제1차 과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